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사상체질에서 태음인은 태양체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태양인은 그럼 반대에 있는 어떤 거? 태음체 음식을 드셔야 돼요. 소음인은 어떤 음식 먹어야겠어요? 소양체 음식, 서로 반대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소양인은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소음체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거를 사진 찍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양체 음식, 우리 소음인이 많잖아요. 소음인의 음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소양체 음식은 우리가 양 중에 양이라고 했잖아요. 사상체질에서 엄청 뜨거운 음식들이 있죠. 성질이 맵거나 따뜻하거나 뜨거운 그런 식물 뭐예요? 고추, 인삼, 초, 파, 마늘, 생강. 자, 이게 보면요, 이렇게 저희가 장어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요? 생강이랑 먹죠. 그리고 삼겹살 되게 차잖아요, 그렇죠? 삼겹살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요? 마늘이랑 먹잖아요. 이게 다 궁합이 있었던 거예요. 소음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삼겹살도 먹고 싶은데, 그쵸? 그리고 삼겹살이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될 때 파마늘과 같이 먹으면 내 몸에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되게 약한 식물. 네, 소음인들이 뿌리가 약한 것에 비해서 지상부가 발달되어 있는 이 부추 이런 것도 다 맞아요. 그리고 음지나 습한 곳에 되게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 좀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채소들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인삼, 부자, 생강, 파 이런 것들이 맞고 차가운 기운을 많이 우리가 소음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손발 차고 뭐 혈액순환 안 되고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거예요. 통행이 잘 안 되니까. 태양인들, 뭐 소양인들은 태양인은 이제 가슴부터 머리까지 순환이 돼서 문제이긴 하지만 소양인들 같은 경우 몸 전체로 막 돌아보고 팍팍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픈 사람이 없겠죠. 근데 소양인도 음식을 그동안 오랫동안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자기의 기운만 믿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무조건 건강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먹었을 때 가장 건강하니까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근데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잘 돌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장애가 제일 심해요. 위장장애가. 그래서 뭐만 먹어도 막 얹히는 사람들, 가스알명수 달고 사는 사람들, 저 아시는 분도 일본 여행 갔다가 뭘 사오셨는데 소화제를 한 다발 사오셨더라고요. 일본 소화제 그렇게 잘 듣는다며. 그래가지고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위장장애, 수족냉증, 월경통이나 순환장 이거가 누가 갖고 있어요? 소음인들이 갖고 있는 병증이거든요. 이것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독이기 때문에 사실 인삼, 고추, 파, 마늘, 생강을 소양인이나 태양인이 먹었을 때는 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인의 음식을 다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소양체고요. 소양체니까 발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큰 발산이요. 굉장히 큰 발산. 누구? 호랑이. 호랑이 잡아먹어보고 싶네요. 그쵸? 네, 사자, 염소, 산양, 날개가 발달한 조류. 그리고 잘 움직이고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고 굉장히 민첩하고 날쌔고 뭐 이런 성향이고요. 목소리도 크고 움직임도 크고 독수리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독수리 고기 이런 것도 잘 맞는다는 거예요. 아직 못 먹어봤지만 잘 맞으니까 어딘가 먹을 일이 생기시면 꼭 드세요. 좋대. 그죠? 에너지가 어깨와 가슴에 몰려있고 엉덩이는 아래를 향하는 동물. 그쵸? 염소, 산양. 시각이 발달한 동물, 그리고 소화력이 좋고 소화흡수를 잘하는 동물이 나랑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지? 똥을 보잖아요. 그럼 소화흡수가 잘 되는 동물들의 똥은 토끼똥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소음인들이 토끼고기도 맞고, 염소고기도 맞고, 그런 거거든요. 흑염소 이런 거. 자, 근데 또 뭐가 맞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닭이 맞대요. 그죠? 80~90%가 소음인이니 대한민국에서 닭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칠면조, 칠면조 고기 되게 맛있더라고요. 흑염소, 산양, 뜨거운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가금류가 맞고요. 기운이 차고 비위 기능이 약한 게 소음인을 소화가 안 되는데 이런 뜨거운 그런 음식들은 몸속에 들어갈 때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 형태가 무너져 내리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이런 따뜻한 그런 고기들은 그냥 형태가 무너져 내린대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게 잘 되겠죠? 형체가 없어지니까. 소화흡수가 잘 안 되고 기혈이 부족한 소음인에게는 이만한 음식이 없겠죠. 소음인들의 동물은요, 태양인의 기운을 어떻게 해요? 상승시켜서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소양체의 음식을 태양인이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극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많은 소양인들이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소양인들은 워낙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밥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양인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진짜 물에 밥만 말아 먹어도 평생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기운이 뻗치는 부럽죠. 진짜 부러워요. 우리 집에 소양인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소양인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쫓아다니면 살이 쭉쭉 빠진대. 자기를 일주일에 쫓아다니고 그래. 5kg는 금방이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면 자주 안 먹는 게 좋대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소양인들은 거의 모든 것의 음식을 다 먹어도 되는데 자주만 먹지 않는데요. 열을 발산하는 게 힘든 태음인. 태음인들은 열 발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태음인들은 땀을 흘리고 나면 그렇게 개운해요. 몸이 막 날아갈 것 같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찜질이라든지 운동이 되게 잘 맞는 체질인데 한 번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아까 말했죠. 태음인은 뭐 하고 있다고 집에서? 집순이, 그쵸. 침대랑 한 몸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을 밖으로 꺼내서 운동을 시키면 운동 후에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살도 잘 빠지는 게 태음인이에요. 염증, 여드름이 심화된다고, 열성인 걸 먹으면 태음인에게는. 자, 그 다음에 소양체를 또 볼게요. 우리 자주 먹는 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오딱을 하는 집이 많고 흑염소를 많이 먹고 개소주를 내려서 먹는지 답이 나오죠.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80~90%가 이 소음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딱은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 저희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되게 자주 드세요. 근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비위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나이 드실수록. 그러니까 오딱이 나이 드실수록 더 좋은 음식이겠죠. 그리고 설사가 잦은 사람, 개소주는 양기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뼈가 막 시리고 아프고 애리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뼈가 시리고 애리고 아프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뼈가 시리고 애리고 아프면 뭐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개소주를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맨날 먹으면 좋다고? 안 좋다고. 근데 소음인은 맨날 먹어도 된다고. 근데 그렇게 먹다가 어느 순간 전투적이 되면 양고기를 드시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흑염소는 출산 전후에 혈액을 보충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 녹용처럼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게 아니라 그 중간 정도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잘 맞는다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소음인들은 주로 지방보다는 어떤 고기를 먹어라? 살코기를 드시라고요. 특히 살코기 장조림 이런 게요, 소음인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장조림해서 먹는 거 소음인한테 되게 좋습니다. 산양류, 저희 집에 분유를 드시면 설사를 하시고 산양류를 드시면은 설사를 하지 않아서 커가는 내내 산양류를 드셨던 분이 있어요. 돈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분유, 우유 먹고 설사하고 그 다음에 살이 찌지 않는 애기한테는 산양류가 적합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분유, 우유 먹고 설사하는 얘기가 그냥 소음인이란 얘기예요. 소음인들이 우유 먹고 설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락토 이쪽이 약한 게. 그래서 산양고기, 염소고기는 맛이 달고 그리고 성질 자체가 뜨겁다가 아니라 온화합니다. 그래서 몸에 상당히 좋죠. 그리고 비위 소화 흡수 기능 도와주고요. 소고기보다 열량이 높아서 겨울에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순환을 도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위 이 한기를 막아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리고 노인과 허약한 사람, 그 다음에 손발 찬 사람도 굉장히 좋고 유행성 이런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좋은, 실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적합한, 그래서 태양과 소양인에게는 부적합하지만 태음이나 소음인에게는 적합한 음식인데 태음인들이 여드름이 있거나 한다면 먹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음인이 먹어야 될 어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하는 거 나왔죠? 참치. 나 다 좋아해. 참치, 멸치, 홍어, 장어, 고등어는 발라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 연어도 좋아하고요. 미꾸라지, 그쵸? 전 소음인이니까 다 좋아하죠. 그쵸? 가오리도 좋아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내려 하고 이기려고 하고 뭔가, 그쵸? 안으로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 정말 쏘다니기 좋아하고 막 이런 활발한 그런 어류들 있죠? 비늘이 거의 없다. 바로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비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 속에서 빠르게 갈 때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날랜 물고기들은 비늘이 없습니다. 근데 날랜다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재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다니려면은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 얘를 봤는데 비늘이 매우 얇거나 비늘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랑 맞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하고 지느러미가 또 발달돼 있고요.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소음인에게 정말 잘 맞는다. 장어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보양식이죠. 근데 장어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어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민물장어, 우리 뱀장어죠, 뱀장어. 그리고 안하고가 바닷장어, 군장어, 그다음 꼼장어, 먹장어. 잘 몰라요? 나중에 알아볼게요. 근데 어쨌거나 다 맛있어요. 다 실습을 해봐야겠다. 저는 이 바닷장어 안하고 있잖아요. 이거 회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다음에 또 다 먹어야겠네요. 다 맞으니까. 그죠? 그거 아니야? 딱딱한 뼈 씹히는 거. 아, 맞아요. 뼈 씹혀서 안 좋아하는구나. 나 좋아해. 저도 엄청 좋아해요.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중요한 말이 써있잖아. 신체 허약 증상을 보충하고 몸이 찬 여성에게 정말 좋고 그 다음에 남성의 양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장어를 많이 먹어요. 먹이면 안 돼. 아 그런데 나만 먹어야지. 그는 안 돼. 장어죽을 먹어. 근데 장어집이 맛있는 데서 내려야 되더라고. 근데 그 집이니까 약이라고 생각하고 한약처럼 먹어야지. 제가 장어탕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장어탕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미꾸라지 추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미꾸라지가 성질이 따뜻하고요. 역시나 미끌미끌하죠, 그렇죠? 그리고 소화흡수를 돕고 설사를 멈추게 하대. 만약에 내가 설사를 한다면 가서 추어탕 한 그릇 드시면 딱 멈춘다는 얘기예요. 기운 자체가 좋습니다. 홍어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양기가 그렇게 많다네. 그렇죠? 근데 소음인도 가끔 뭐 할 때가 있다고? 전투적일 때가 있다고. 그때는 얘네들 먹으면 되는데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왠지 화나고 왠지 내가 전투적이 되고 왠지 누구랑 싸우고 싶다 그러면 절대 소형체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소음인에게 맞는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거 말고 차라리 소양의 음식을 먹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양인에게 맞는 소음체 음식.